50대, 60대 분들 실제 재테크에 대한 고민 너무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퇴사할 시간이 좀 가까워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해야 될 곳은 줄지 않기 때문이죠. 50대, 60대, 70대에 접어들수록 실제 소득은 언제 끊길지 잘 모르는데 지출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학자금 또는 결혼자금 또는 의료비 또는 본인의 부모님 부양 비용 등 여러 가지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이 저에게도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데요. 많은 분들 중에서 재테크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분들이 바로 50대부터 70대 사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평생 열심히 일하고 또 성실하게 노력을 했는데도 또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아직도 또 다른 걱정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연령대의 분들을 볼 때가 가장 마음이 뭉클해요. 그분들이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또 편안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제대로 준비를 못하면 여태까지도 성실하게 일하고 고생을 했지만 아등바등 살았지만 노후가 비참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 여러분들께 당연히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이 말이 모든 분들에게 다 맞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테크는 본인에게 어떤 상황인가 본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라고 해서 타이레놀을 먹거나 또는 어떤 배가 아프다라고 해서 어떤 약을 먹었는데 그게 모두에게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배 아픈 이유도 다 다를 수 있고 또는 두통에도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각자의 그 현재 건강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약이나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50대에서 70대 사이의 분들은 재테크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제가 노후에 좀 따박따박 수익이 고수익이 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만약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약국에 가서 머리가 아픈데요 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머리 안 아파지는 약만 먹으면 우리는 될까요? 그 안에 실질적으로 머리가 아픈 것은 그 현상일 뿐이고 앞으로 이것을 치유해서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한 그 방법이 노후 대비에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50대부터 70대 사이의 분들이 재테크할 때 제일 먼저 치중하시는 부분이 수익률이에요. 물론 저도 여러분이 어떻게 노후 대비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면 우선 수익률 높은 물건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사실이에요. 첫째, 노후 대비에서는 내가 앞으로 몇십 년 있다가 오를 땅 투자 또는 앞으로 몇 년 있다가 오를 주택 투자 또는 제가 정말 권하지 않는 것은 전원 생활을 좋아하기 때문에 갑자기 서울에 살다가 도시에 살다가 갑자기 내가 70대 이후에 50대, 60대 그 생각 많이 해요. 나의 로망을 펼칠 수 있는 시골로 이사 가는 그런 부분들 저는 정말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랫동안 묶이는 땅 투자 물론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이미 나는 노후에 접어들고 있고 앞으로는 내가 좀 더 현금을 쓰면서 그리고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토지 투자 또는 오랫동안 돈이 묶이는 재건축 아파트 투자 또는 갑자기 나는 이제 도시가 싫어 라고 하면서 도시에 살다가 퇴사와 동시에 갑자기 그 집을 팔고 시골로 가던가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 투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건강을 지킬 때도 건강해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좋은 것만 계속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것 그걸 지켰을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본 베이스로 건강이 좋아지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노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의사 선생님도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설탕을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을 먹었다면 이제는 당뇨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줄이셔야 돼요. 또는 지금까지 운동을 안 했다면 이제부터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라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될 것부터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게 베이스가 됐을 때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나의 돈이 묶이는 투자, 예를 들면 토지 또는 재건축, 재개발 이 투자는
절대 50대 이후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난다 해도 현금 흐름이 끊긴 상태에서 나에게 현금 흐름이 들어오지 않고 오랫동안 돈만 묶여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젊은 연령대에서는 조금 더 내가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는 장기적인 투자도 굉장히 좋겠지만 10년 이상 묶일 수 있는 그런 투자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지 않고, 또한 5년 이렇게 장기적인 투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좋을까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제외시키고,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그럼 저 이제 설탕도 못 먹고요, 그리고 이것도 못 먹고요, 초콜릿도 못 먹고요, 이것도 못 먹고요, 그래요, 다 못 먹어요, 그럼 저 이제 뭐 먹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투자 몇 가지를 노후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 투자가 바로 첫 번째일 거예요.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 투자는 바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인데요. 예를 들면 상가, 오피스텔 또는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이런 물건들은 수익형 물건으로 수익률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익률이 6% 이상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이 월급이 없다고 해도 따박따박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여러분이 수익률만 보고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주셔야 해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어쩌면 조금 있다가 공실이 날 수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마치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걸 먹으면 금방 나아요? 금방 좋아져요? 예를 들면 아기가 어렸을 때 소아과에 가잖아요. 그럼 당장 감기가 낫고 싶고 또 아기가 금방 열이 떨어지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강력한 항생제를 계속 쓰면 그것이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는 더 큰 항생제를 써야 되고 결국에는 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죠. 그것처럼 수익률 당연히 일시적인 효과가 팍 날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나를 건강하게, 나의 재무 상태를 건강하게 해주고 또 무리가 없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동시에 봐야만 노후에 절대 돈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노후에 맞다, 현금이라 그랬지,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 투자해야 돼. 갑자기 수익률 10%, 12% 이러면 바로 투자해야겠다 라고 여러분이 뛰어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노후가 됐을 때는 퇴직금을 굉장히 크게 받으시는데요.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는 큰 돈을 갖고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데 그 큰 돈을 뭔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고민할 때 여러분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만 이것이 유지가 되는데 유지가 안 되는 투자에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공실이 나지 않을 지역, 앞으로도 인구가 증가할 지역,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교통 발전이나 호재가 있을 지역에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수익률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것까지 판단을 했을 때 인구수, 교통호재, 그리고 그 지역의 트렌드 등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때 여러분의 투자가 더욱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세 번째로는 노후가 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내가 인생에서 많은 희생을 하면서 키워온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녀들에게 그래도 기대지 않고,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나의 자산을, 지금까지 내가 키운 자산을 또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자녀들이 미래를 더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은 누구나 비슷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취업을 준비할 때도, 또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할 때도, 또 아이가 또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또는 앞으로 막막해 할 때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나도 지원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상속 증여 문제인데요. 세금을 제대로 모르면 내가 여태까지 돈을 엄청나게 그래도 열심히 모았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줘도요,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세금 지식이 부족한 분들은 세금으로 다 나가거나 또는 자녀가 그걸 물려받고 싶어도요, 세금을 낼 수가 없어서 물려받지 못하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또는 어떤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 세금이 너무나 높아서 그걸 해주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노후에 여러분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것이 바로 상속 증여 관련된 세금이에요. 제가 요즘에 많은 자산가들과 재무 상담을 할 때 그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속과 증여에 대한 것인데요. 글로벌 투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또는 해외에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해외,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요, 그 금액이 우리나라처럼 몇 천만 원 단위가 아니라 몇 억 단위가 될 때 상속 증여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는 증여 같은 경우도 100억 이상이 될 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체적인 금액을 알면 알수록 그 세금이 굉장히 적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한국에 집이 있고 또 자산을 어느 정도 쌓았다면, 그리고 상속과 증여를 생각한다면 더 넓게 글로벌 미국 투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가들, 자산가들, 그리고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도 해외에 투자를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러한 문제, 세금의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50대에 들어서면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직장 생활이 끝날 땐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래도 또 아이들에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이 여러 가지 동시에 들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재무 상담을 할 때는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또 그분들이 노후 준비를 잘해서 노후에는 평안하게, 여태까지 고생하셨는데 지금부터는 누리면서, 그리고 마음도 편하면서 또 자녀에게도 더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펼칠 수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 내가 뭘 먹으면 안 되는 것부터 알아야 하는 듯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투자에 대해서 한번 자신의 상황에서 정리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나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는데 그건 나 이제 뭐 먹어야 되는 거지? 뭘 먹으면 건강에 좋지? 라는 것을 찾아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투자해야 할 종목들 또는 현금 흐름이 많이 나오는 투자 또는 어떤 투자, 나의 상황에 맞는 어떤 걸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부분으로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당장 수익이 난다고 해도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느냐가 건강에서도 관건인 것처럼 이것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그러려면 또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까지도 여러분이 함께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 물론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해도 큰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무엇보다도 재테크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는 것처럼 나의 개인적인 상황, 그리고 내가 가진 돈 또는 나의 가족, 그리고 현재 상황, 지출, 비용, 이 모든 것들이 조금 개별적으로 맞춰졌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부작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저의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큰 그림을 도입해 보신다면 리스크가 크지 않은 그러한 재테크를 할 수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50대 이후에 50대, 60대, 70대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120세 시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필요한 건 노후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나의 개인적인 상황을 대입해서 철저하게 맞춤형 1대1로 준비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성공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